혹시 뭐 지표나 이런 거 보는 건 없어요? 개별 종목 고를 때?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음. 하나하나 다 다르고 그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투자 집행하기 전에 꼭 소반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주식을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률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알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물어보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이제 정리를 쓰는 하다 거예요. 보니 아, 얘기가 되는 나오는 거구나. 거고, 그렇게 쉬우면 네. 누구나 돈 벌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어떤 기업은 이익률이 높을 수 있고, 어떤 기업도 낮을 수 있고, 어떤 네. 기업은 성장성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이제 저평가 요소를 봐야 되는 것도 있듯이 그런 건 각기 다르고요. 저희는 그렇게 네이버 증권에 어떤 나오는 지표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네. 그 하나하나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락토핏 같은 경우에는 네.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에 락토핏 관련 댓글 수와 그 회사의 매출액이 일치했어요. 아. 몇 년 동안 팔로우업 해보니까. 그 트렌드가 네. 댓글 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확 늘어요. 그걸 같이 움직여요. 비율도. 네, 똑같아요. 와, 대박이다. 댓글이 1000개일 때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댓글 1200이 되면 매출액이 20% 100억에서 올라가네. 120억이 돼요. 근데 물론 그걸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 네. 자료를 쫙 뜯어보죠. 음. 뜯어보고 그런 걸 확인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럽고 정성적이고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잖아요. 네. 복잡하잖아요. 네. 하기 싫고. 네. 근데 그런 데서 투자의 기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아는 거면 예를 들면 유산균 회사를 투자할 때는 뭐 ROE 20% 이상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할 거니까 그런 거는 저평가 요소가 발생하기가 어렵고 누가 이 블로그랑 네이버의 블로그랑 카페의 댓글 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몰랐을 때 저희만 알았을 때 투자를 집행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거 연구 많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네. 일인 게 개별 종목마다 그게 다 다르고요. 그 봐야 되는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락토핏은 뭐 댓글이었는데. 그렇죠. 그 바뀌어요. 달라요. 그래서 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그 같은 회사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저희가 그 주식을 팔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댓글 수와 매출액이 계속 일치했는데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 오픈마켓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락토핏이 잘 팔리니까 광고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마케팅은 되겠지만 실제 판매량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후기가 아니니까. 내돈내산이 아니야.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구나 일단. 그걸 알게 된 순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추적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락토핏이 안 팔려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전히 잘 팔린다고 해서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뭔가를 연구해내고 만들어야 되는 발견해야 되네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주로 그럴 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대중 없어요. 댓글을 볼 때도 있고요. 그 제품이 타겟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의료기기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특정 그 병원들 네. 그 진료 과목을 하는 병원들을 이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 여기가 아픈데 이거 시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락토핏과 다르냐 하면 락토핏은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걸 후기를 보고 그냥 구매를 하시고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프다 이렇게 쓰기로 끝나요. 근데 의료기기는 어때요? 결국에는 내가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가면 의사가 추천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의사가 이 제품을 팔아서 나한테 좀 좋아? 돈이 많이 남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추천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를 전화를 해보고 그 전화에서 답변이 나오는 비율과 그 매출액이 일치해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백 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거 해서 업으로 하는 돈 사람들은 벌 수 해야죠. 있으면 그렇죠. 해야죠. 그게 업인데. 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이건 거의 어려운 거죠. 탐정인데? 맞아요. 탐정, 기자랑 하는 일은 똑같아요. 와, 대박. 결과물이 다른 거지.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만 다르네요. 네네, 그렇죠. 취재는 똑같고 맞아요. 탐정은 뭐 그냥 뭐 보고서 쓰고 기자는 기사 쓰고 네, 투자자는 주식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밌으신 분들이 투자를 해야 잘해요. 저는 대표님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이 막 저희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투자 잘하지? 그랬는데 또 이런 걸 그러니까 하고 아무것도 계시네. 안 한다는 게 네. 모니터 보고 마우스를 안 누른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맞아. 쉬나 봐. 뭐 맞아 댓글에 돈 비싼 돈 맡겨놨는데 이 새끼 논다고. 근데 저희 고객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네, 맡기는 그렇죠. 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요새 제가 사장으로서 고민이 직원 관리 네. 또는 직원들의 뭐 연봉 또는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럼 제 실생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 여의도 업계에 연봉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 직원들 뽑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네? 그럼 뭘 생각하게 되냐면 직원 뽑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제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에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제 페이스북에나마 공고 내도 100명씩 지원하면 내가 사람인에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오니까 네. 페이스북에 올리면 뭐 콧방귀 끼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광고를 집행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늘 생각한 건 뭐냐면 연봉 다음은 뭘까? 이 직원들이 연봉보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복지더라, 복지. 우리 회사는 왜 리조트 회원권 없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잖아. 우리 직원들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고민한 거지. 제발 저린 건데.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뭘까? 그랬더니 또 현대 이지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그 기업들의 복지몰을 구축해주고 복지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주면 이제 그걸로 이제 구매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고객이 늘겠네? 또는 한 번 고객인 고객들이 100만 포인트씩 주던 거를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그럼 200만 포인트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막 활성화 되겠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장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의 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사장들은 요새 이게 고민이구나. 그러면 이런 업종이 또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또는 쿠쿠 밥솥이 요새 새로 신제품 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압력- 쿠쿠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양대 산맥이 있어요. 쿠쿠랑 쿠첸.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쿠쿠의 점유율이 요새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지? 이상하다? 알아보니까 쿠쿠가 신제품을 냈는데 압력 플러스 냄비밥솥 기능이 되는 거예요. 또 냄비밥, 이 돌솥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냄비 타고 설거지 귀찮으니까 못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세계 최초로 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 이거 어차피 살 거 쿠쿠에 이 기능이면 10만 원 더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점유율이 쫙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네. 저는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대표님을 얘기하면 되게 재밌다. 네, 이게 네. 근데 제가 어려운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해도요. 돈 벌잖아요, 충분히. 네, 1,000억 원까지는 운용이 되고 네. 연 20%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지금 투자 얼마나 하셨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게 21죠. 21이니까 18년, 19년 차 정도 돼요. 그때까지 연평균 20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니고 네. 그때까지 하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대학생 때라 자금이 되게 작았던 때고 2009년부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 있어요? 제일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례 네. 요 초보 때랑 다 합쳐서. 너무너무 많은데 네. 저는 원래 실패하는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근데 너무너무 많아서 가장 최근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코로나 네. 국면에 주식을 산 게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크루즈 여객선 세계 1등 회사를 샀었어요. 근데 그때 뭐 인터넷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주가가 뭐 한두 달 만에 10분의 1 토막 나버리니까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 사셨던 이제 개미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반대분들은 이거 코로나 좀 장기화되면 회사 부도날 수도 있다. 작살난다. 큰일 난다. 네. 지금 싼 게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주식의 가장 최저점 날 산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닥 잡으셨네요. 완전 바닥. 운 좋게. 야. 그렇게 사서 언제 팔았냐 그러면은 그 화이자 백신이 네. 최종 발표를 한 날. 한 날 팔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3배에서 4배 가까이 수익이 났을 건데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파셨네요. 완전 진짜. 딱. 그래서 네.
그때 샀을 때는 물론 이제 그냥 무조건 주가 떨어졌으니까 무서워 보일 때 사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뒤에 무수한 재무제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가진 돈, 그 다음에 가진 담보 물건, 그 다음에 이미 예약을 했던 고객들의 보증금, 아하.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을 환불 요청하는 비율,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할인을 해준다고 했을 때 사전 예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추가 배를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및 그 연장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봤더니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었어요. 망한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걸 아주 면밀히 월 단위로 저희가 쪼갰어요.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그러면 가진 현금이 쪼그라들어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했는데 안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고, 다 올라간 다음엔 사람들 그러죠. 아, 이제는 풀렸으니까 이제 사도 난리 돼. 나겠다. 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그 백신이 발표된 날 팔았냐 하면, 백신이 발표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린 건 백신밖에 없었어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없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을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백신 그죠. 맞아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 순간부터는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왔지만 부작용이 있을 확률.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걸려. 감염이 될 확률.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 괜찮겠지라고 환호하면서 주가를 올렸지만 저희는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국면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날 엄청 술 먹고 있었거든요. 술 먹고 그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로 딱 뜨는 순간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새벽 1시에. 너무 취해서 파신 거 아니에요? 취해서 판 건 맞아요. 동명사는 맞는데 그건 인과관계는 맞아. 아니야. 인과관계 아니야. 네. 그래서 혀 꼬인 걸로 그 24시간 데스크 있거든요. 네, 증권사에. 네, 네. 거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저기 카니발 하셔야 되는 다 좀 제발. 그래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수익 실현했었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금융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위기가 제가 신입사원 때 있었고 회사 한번 이직했을 때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회사 차렸을 때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이렇게 위기가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확인을 했던 것이 위기 중에 투자한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살아남은 사람, 저같이 그냥 근근히 살아남은 사람도 다행이죠. 위기가 있었음에도 연 20%를 해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주식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진 못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내 돈 내산 해가지고 몇백억 되신 분들을 보면 항상 그 위기 때 베팅하셨던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올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주식쟁이로는 되게 환호했어요. 나는 이제 3번의 위기를 겪었고 지금은 돈이 좀 있는 상태야. 왔다. 드디어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아주 간결한 액션 플랜들로 전혀 당황하거나 문제되지 않게 회사 포트폴리오를 싹 갈아엎고 그중에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아주 쉽게 돈을 번 경험이라 10년을 기다린 위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준비했던 대로 했어. 나는 공포에 질리지 않았어. 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대표님 되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네요. 네, 주식할 때만. 주식할 때. 네. 나머지 시간은 좀 헐렁헐렁하게 술 마시다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너무 저도 이제 마음 졸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강철 마인드 그렇죠. AI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게 온 거죠. 그러니까 다 끊고. 근데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그 매력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부동산보다는 재밌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죠. 호가 변화가 있고 그 투자자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내가 노력만 한다면 되게 관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행위거든요. 부동산은 조금 변화가 적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나름 전문가가 하거나 아니면 내 집 사시는 맞아요. 분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재미는 조금 덜 하겠죠. 실패하신 적은 없어요?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게 돈을 뭐
날려봤냐 이런 경험은 많지는 않고요. 네. 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된 적은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사례가 CGV의 사례인데, 저는 영화 매니아예요. 네. 1년에 한 30차례는 영화관 가서 보는 편이고요. 근데 영화관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 보면 어떡하냐. 티빙 웨이브만 보지 누가 영화관에 가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사실을 수집해 보니까 실제로 영화관의 방문객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건 넷플릭스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화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고, 네. 영화 제작사들이 수백억 원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영화관에 틀면 한 명당 10,000원, 20,000원 받을 수 있는 거를 넷플릭스에 틀면 뭐 몇 명당 10,000원 받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먼저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외국 터키라는 법인에 그 회사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했었어가지고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측할 수가 없던 부분이죠. 터키 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터키의 대통령이 누군데, 독재를 하니 마니, 터키의 환율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이브하게 터키는 그냥 꾸준히 뭐 변화가 없겠지? 형제의 나라니까.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뒤통수가 됐고, 그래서 손실을 보고 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네. IT 기업들, 그다음에 이 거시 경제를 봐야 되는 것들은 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정말 많이 해도 그 기술의 변화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회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제품 채용돼서 이제 갤럭시에 들어가니까 매출이 이만큼 나와요. 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바람일 가능성이 높고, 됐다가도 또 그 다음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IT 빼고 주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IT 업종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안 되는구나. 나는 내 능력의 범위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실패하고 포기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IT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실패한 것은 OCI, 남자의 주식. 그 주식을 제가 연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태양광 시장이 이렇게 열릴 거고, 그랬을 때 OCI가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IT랑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 거시경제라든지 전 세계의 교역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 보고 팔았고, 공통되는 이 교훈은 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연구를 많이 했을 때 확률이 정말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그 아는 분야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내가 이걸 연구를 이만큼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시간 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업종,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는 투자를 안 합니다. 네. 스트라이크 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하는 영역. 그게 되게 작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는 분야가 없어요. 너무 공감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부동산도 종목이 많아요. 네. 아파트 있죠, 토지 있지, 상가 있지, 뭐 오피스텔 있지,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 있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저한테 아킬레스건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뭐 회사 갔다가 오면은 7시야. 저녁. 7시면 빨리 퇴근하셨네요. 칼같이 네. 뛰어나와서 집에 오면 7시예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길에서 김밥 먹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루에 7시간,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5시간, 6시간인데. 그것도 힘들죠, 사실. 많이 넣으면, 네.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토지, 상가,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빌라 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실패하게 되고. 네, 그런 망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걸로 모셔왔지만 네. 이 노나유님이 수익을 많이 내시고 이런 곳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범상한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은 꼭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 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 계속 벌고 싶어 해서 그래요. 코인이 잘 될 때는 코인 해보고 싶고 뭐 부동산도 했다가 뭐 했다가 이때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팔랑귀인 거예요. 계속 나는 돈을 굴려야 돼라는 이제 착각. 맞아. 근데 사실은 부자 되신 분들이 그게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굴러갔다기보다는 한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그 시간이 오래 있었어도 그때 언젠가 포텐셜이 폭발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너나유님께서 아파트 전문가다. 네. 그럼 아파트가 잘 될 때 많은 돈을 그 시기에 투자를 해야지 버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안 될 때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IT 못하는데 IT 불장이라고 2017년, 18년에 반도체만 하고 있으면 또 잃었을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제가 그때 상대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벌긴 벌었지만 그 얘기는 반도체만 오른 장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박 장이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난 안 해. 못 벌어도 돼. 삼성전자 더블 가도 좋은데 나는 거기 들어갔다가 잃지만 않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1, 2년을 버틴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산을 선택하건 또는 그 자산 내부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할지를 결정할 때 자기가 맞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죠. 이게 그 시기가 딱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제 막 부동산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전문가인데 아파트가 너무 안 좋은 장이야.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빌딩 하나 사놨어. 근데 안 팔려. 근데 아파트 불장 왔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실패하는 거잖아.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이 내가 자유형 선수인데 시간 남으니까 나 배영도 나가고 저병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해서 거기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만 아셔도 사실 여러분들 부자 되는데 꼭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재테크 안 해도 돼요. 내가 재테크에 안 맞으면 내 몸값을 올려서 내 연봉을 올리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재테크는 또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거죠. 자기의 맞아요. 수준에 맞는. 맞아요. 그 포기를 못 하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난 다 잘하고 싶고 그렇게 하시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매수 매도할 때 원칙도 있으세요? 그럼요.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하세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사서 아이디어가 틀려도 잃지 않은 주가에. 가격. 네. 가격일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의 관심일 수도 있고 그냥 당장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PER,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아 보여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했던 주식 중에 지어소프트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이 오아시스라는 새벽 배송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신규 사업일 때는 기존 사업이 잘 안 되고 신규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요. 적자인 회사는 PER이 마이너스거든요. 안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그럼 투자하지 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은 적자인데 될 거야. 이 새벽 배송 될 것 같은데? 되면 대박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관심이 없어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해도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놓고 연구를 해도 되는 거죠. 그게 꼭 가격에나 숫자에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중요하고요. 이게 모두가 아는 거냐? 그러면 주가가 싸 보여도 요새 그런 개인 투자자 중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실패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기업이 대박이야. 어떤 뭐 의류 업종이라고 해볼까요? 의류 업종 중에 요새 잘 되는 회사들 많으니까 뭐 골프 의류라고 해보죠. 네. 골프 의류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 이익이 막 늘어나니까 PER이라고 하는 게 낮아 보입니다. 저평가래 PER이 5배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골프와 골프 용품, 골프 의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는 순간 주가가 확 떨어져요. 그건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태죠. 저희는 그렇지 않을 때 매수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매도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제 징크스인데 제가 팔면 올라요. 많이. 근데 저는 보통 2-3배밖에 못 먹어요. 네. 근데 제가 팔고 나면 그게 보통 10배 가는 주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내가 투자해봐서 알거든. 이게 네.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겁이 나요, 자꾸. 어, 최초에 이 10배 나는 주식은요. 시작부터 10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 원짜리에 사면서 목표가 10만 원인데 이런 경우는 네, 없어요. 네. 그건 사기고. 그렇게 하면 망하죠. 그렇죠. 네. 만 원인데 한 15,000원은 가겠는데 최소 한 2만 원 가겠는데 해서 2만 원을 다시 봐. 6개월 지나서 2만 원 됐는데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또 3만 원 되겠는데 이런 식의 반복적인 그 기업가의 노력과 투자자의 인내심이 뭉쳐져야 10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 10배까지 어쨌든 못 기다리고요. 그냥 그렇게 싸게 사고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샀다가 한 2배 정도 되면 이제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2배 정도면 팔아요. 팔고 그거를 다른 기업으로 반복하면 된다. 꼭 그죠, 이 기업으로 그죠. 10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일찍 팔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최초에 설정했던 목표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20%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 이상도 안 되고 네. 그 이하도 안 되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아까 기간이 벌써 10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평균 20%로 10년, 12년 복리랑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30%, 플러스 200%, 마이너스 70% 이거랑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기가 진짜 중요하고 이거 안 잃는 거, 안 잃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배우시면 좋겠다. 네.